그러면은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MLOps 춘추 전국 시대 정리에 대해서 발표를 할 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는 소카 데이터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타다 데이터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별개로 MLOps TF에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쯤부터 머신러닝 프로덕션 공부를 했었고 이 당시엔 MLOps라는 단어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LOps KR 페이스북 그룹을 생성하고 계속 MLOps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간단히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MLOps란 무엇인가, 그리고 MLOps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MLOps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특징은 머신러닝의 전체 프로세스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MLOps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하나를 깊게 살펴보는 발표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좀 추후에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MLOps의 큰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표고요. 제 발표 자료가 약간 100쪽인데 30분밖에 없어서 약간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어서 말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추후에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MLOps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러닝을 대부분 다 공부하셨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처음 공부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약간 두근거림 같은 걸로 모든 예측을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일단 예측 모델 만들어 보고 이런 거 실행되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약간 리서치하는 분야, 뭐 연구나 초벌 뭐 프로토타입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머신러닝이 있을 수도 있고 딥러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잘 정리한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EDA를 해서 탐색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피처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예측 모델링을 이제 시작하기도 하죠. 미 프로세스는 보통 자신의 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고정된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트레인셋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웹이나 앱 서비스에 적용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리얼 월드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에 대한 과거 이야기인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그 sklearn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파이썬에서 API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플라스크가 제일 가볍다고 하니까 이걸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om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데코레이터로 API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도커 이미지로 말아가지고 인스턴스에 띄우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API 서버를 하나 띄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꼭 API 형태가 아니더라도 DB에 있는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약간 많은 데이터 단위로 한 번에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예측해서 결과를 DB에 저장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도구인 에어플로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API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API 형태 또는 배치 형태로 배포한 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경험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사용했던 모델에 대한 거를 운영팀이 좀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모델의 결과값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공지진 좀 하면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당연히 이 결과값을 어딘가 저장해놔서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나온 그 내용이 이제 인풋 데이터가 0에서 23까지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인데 그 피처가 왜 데이터에 77이 데이터가 들어갔네? 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플로 타입을 의도한 컬럼이 있었는데 그 피처는 왜 인트로 들어왔네? 약간 이런 약간 알 수 없는 오류를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고 어떤 소스에서 왜 데이터가 이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나씩 파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모델 성능 어떻게 됐나요? 아니면 새롭게 배포한 모델 어떤가요? 뭐 특정 카테고리에서 잘 맞추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다행히 제가 미리 모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서 괜찮았는데 약간 이슈가 리서치하던 환경에서는 새로운 모델이 더 좋았는데
프로덕션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저번 모델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그래도 학습한 모델 피클 파일을 계속 매번 빠르게 저장해놔가지고 다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에서 더 잘 맞추는지 계속 또 모니터링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에 집중할까 했는데 이 당시에 새벽 2시였어요. 그래서 아, 모델링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사실 모델 운영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약간 이런 되게 슬픈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시기에 이제 MLOps의 필요성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 되게 정말 유명한 히든 테크니컬 뎁인 머신러닝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 이 이미지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머신러닝 시스템 중에 머신러닝 코드는 되게 일부분에 불과하고 다른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건데 방금 사례만 봐도 모델링보다는 그 근처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MLOps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인프라가 좀 다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어 자체를 보시면 ML 플러스 옵스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 개발과 ML과 머신러닝 모델 운영에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들을 반복을 좀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 MLOps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를 좀 자동으로 운영되게 해서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모델링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I 형태로 서버 만들기, 실험 파라미터와 결과 저장하기, 모델 결과 자동화하기, 데이터 밸리데이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문제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과정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서치의 모델이 좀 재현이 가능해야 일단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되게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고 리스크인 환경에서 잘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 모델 같은 거를 모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같은 외부 환경 변수로 인해서 수요가 모두 다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모델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LOps의 목표는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위험을 부담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프로덕션까지 이제 잘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마찰을 줄이는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랑 프로덕션 ML을 조금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약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리서치하는 그 관점에서는 데이터는 보통 고정으로 스태틱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리서치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성능, 어큐러시나 RMSE를 조금 더 좋게 해서 이제 그 모델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로덕션 또한 모델 성능이 중요하긴 한데 이럴 때는 그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빠른 인퍼런스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ML에서는 조금 보통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 아니면 새로운 구조의 모델 같은 걸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프로덕션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전체 프로덕션 ML 시스템 구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서 학습은 데이터는 보통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정적이기 때문에 모델 구조나 파라미터 기반이 좀 바뀌었을 때마다 재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로덕션 쪽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경되어 재학습하기도 하고 모델 구조 파라미터 재학습도 마찬가지로 2번 다 일어나게 됩니다. 리서치에서는 뭐 일반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일반화보다는 그냥 목적을 봤을 때 논문 출판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조금 서비스에서 문제 해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오프라인, 프로덕션은 온라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MLOps는 저도 한 2, 3년 정도 계속 공부하지만 라이브러리가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가 베스트다라는 게 거의 없어서 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조합을 먼저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최근에 MLOps 시장 점유를 약간 목표로 여러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내놓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MLOps 컴포넌트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점심인데 모두 식사는 혹시 하셨나요? 약간 여러분들 음식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리 혹시 좋아하시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가끔 집에서 타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채와 소스를 가지고 타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정말 제가 만든 타코가 맛있어서 가끔은 고민에 빠집니다. 약간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타코 레스토랑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분을 위해서 집과 레스토랑의 구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재료 납품이랑 뭐 업소용 소스를 해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재료를 사용하겠죠. 여기서 잠깐 약간 제가 왜 요리나 타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리서치 환경이라고 하고 레스토랑은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음식은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그래서 모델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나 소스, 밀가루, 빵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피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하는 행위 자체는 모델, 트레인,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만들었으면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손님에게 서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서빙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정기 배송처럼 매 20시마다 서빙받기 원하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배치 서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는 약간 많은 양을 일정 주기로 한꺼번에 배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온라인 서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하자마자 하나 만들어서 전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하나씩 포장해서 배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빙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리얼월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배포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인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두 개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 단위로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예측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 스크립트를 처음에 리서치용으로 짜셨으면은 그게 대부분 배치 단위로 하는 그 예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PI 형태로 요청이 올 때마다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의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를 사용했는지 파이썬 버전 등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치 서빙 관련 라이브러리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익숙한 라이브러리를 그냥 만들었던 게 배치 서빙의 구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주기적으로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나 크론잣 등으로 스케줄링 작업을 하고요. 이럴 때는 학습하는 작업, 예측하는 작업을 별도의 작업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일주일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아니면 예측은 10분이나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치 서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처음에 할 수 있는 방식이 배치 서빙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예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서빙, API 형태로 하는 거는 처음에 뭐 플라스크나 패스트 API 사용하고 도커나 쿠버네티스 활용해서 이제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하다가 점점 이 많은 양의 모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씩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다 해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델러 분들이 쉽게 만들어서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빙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API 서버 플라스크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에 서빙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버플로우나 벤토ML, 셀던코 뭐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뒤에서 그냥 제가 스타 히스토리를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처음부터 API 형태로 서빙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와 실시간 통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초에 배치 서빙이 만들거나 운영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배치 서빙을 한번 하시고 그 배치 서빙 결과, 인퍼런스 결과를 DB에 저장하고 서버는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점점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하면서 API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빙 라이브러리는 점점 간단한 학습 코드 작성하고 하면은 도커 이미지를 명령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벤토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되게 유심 깊게 보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벤토ML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서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도표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모델 디플로이를 하고 서빙을 하고 데이터셋 피처 레포지토리 막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참고를 위해서 넣어둔 거고 강의가 모두 끝나고 발표 자료가 공개됐을 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의 자료인데 이 자료가 되게 도표화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GitHub에서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라이브러리 몇 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GitHub 스타 히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URL을 남겨놨어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 공개한 후에 한번 직접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만들 때 엄청 많이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시피를 기록해야 어떤 조합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로 치면은 파라미터나 모델 구조에 대한 걸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요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링도 캐글 같은 데 보면 되게 학습 되게 많이 하고 파라미터 이거 뭐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처음에는 뭐 시트에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레시피를 기록해두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럼 이 레시피에서 제일 맛있었던 혹은 뭐 성능이 제일 좋았던 레시피를 레스토랑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약간 성능이 안 좋거나 맛이 없는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면은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베스트 레시피를 좀 찾아가지고 이걸 레스토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었던 그 요리 같은 경우는 어디 판매할 때 이미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 보관을 해둬요.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링에서 모델 아티팩트 아니면 이미지 파일, 뭐 학습 코드, 뭐 학습 그 모델 피클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판매하려고 만들어둔 모델에 대한 거는 이게 언제 만든 타코인지, 모델 생성일,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델 성능, 그리고 뭐 유통기한 등 기록을 해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 관점이랑 프로덕션이랑 이제 익스페리먼트나 모델 관련 내용을 이렇게 다 저장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익스페리먼트 아니면 모델 메타데이터, 모델 매니지먼트 되게 다양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 학습하는 과정을 매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티팩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미지나 모델 파일을 의미하고요. 단순히 기록하는 거는 파이썬 로고 같은 거 사용해서 되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중요한 것은 기록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좀 있으면 좋고요. 모든 실험을 기록하고 특정 매트릭 기준으로 제일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기능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웨이트 앤 바이어스, 넵진 등 되게 사스가 되게 많은 분야이고 오픈소스는 MLflow가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관점의 모델 매니지먼트랑 프로덕션이랑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서치에서 괜찮았던 것들을 픽해서 프로덕션으로 서빙으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고 제가 되게 우버 논문 중에 인상 깊게 봤던 게 있어서 여기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모델 셀렉션 룰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모델을 선택하는 그 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의 MA가 5 이하일 때 이제 모델을 선택해달라.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배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정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itHub 스타 히스토리도 이렇게 찍어놨는데 MLflow가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오픈소스 중에서 되게 많은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닭고기 타코도 만들고 돼지고기 타코도 만들고 브리또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치면은 되게 많은 여러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리별로 사용되는 재료들이 좀 중복될 수도 있어요. 뭐 반죽이나 간 등을 약간 미리 만들면 편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타코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재료 꺼내서 손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재료를 가공해서 뭔가 냉장고 같은 데 한꺼번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건데 머신러닝 피처를 쉽게 한 피처 스토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별로 필요한 재료를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요리 만들 때 재료를 처음부터 꺼내가지고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되게 편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프로덕션 이제 레스토랑과 리서치 집이랑 맨 처음에 재료가 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를 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리서치랑 프로덕션에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피처도 이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냉장고를 구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은 모델이 많아지면서 사용하는 피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 번 집계해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같은 경우도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 배치 단위로 5분 단위로 쿼리를 실행하면서 DB 테이블에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하고 그 테이블을 피처 스토어로 사용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실시간 데이터 가지고 피처 스토어를 구성을 했었고요.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면은 레퍼런스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현존하는 건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아직 그 상용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피스트나 홉스워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생기고 있어서 세이지 메이커나 버텍스 AI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피처 스토어의 핵심은 리서치에서 사용되는 피처와 프로덕션 피처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프로덕션에서도 되게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 그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배치 인제션이랑 온라인 인제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치 서빙과 온라인 서빙 두 개를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럼 피처 스토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두 개의 GitHub 스타를 제가 남겨놨으니까 추후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서치나 이제 프로덕션 쪽에서 그 사용하는 그 재료들을 음식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재료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약간 변하면 음식 맛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신경을 잘 써야 되고, 최대한 그 두 개를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한 피처 스토어가 있으면 이게 사실 크게는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처 스토어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데이터 밸리데이션에서 피처의 분포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컨셉트 드리프트라고 해서 트레인이랑 서빙 과정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드리프트, 컨셉 드리프트라는 게 있고 되게 잘 설명한 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 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보통 단일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태틱 모델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되게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학습하는 과정에서 드리프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재학습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잘 하면 좋고 약간 여기 부분이 아직 그 오픈소스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쪽에서 TFX에서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아직 쓸만한 라이브러리는 없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분포를 계속 매번 저장해서 그 분포를 뿌려보고 이런 것들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그 요리가 고객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신선한 재료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선한 재료가 도착한 경우 이거는 뭐 새로운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일, 매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갑자기 매출이 줄어든 경우 약간 매트릭 기반으로 갑자기 RMSA가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그냥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딱 있진 않고요. CI/CD랑 보통 같이 진행을 해서 CI/CD, CT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요. 새로운 데이터 아니면 매트릭이 떨어진 경우, 주기적으로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수동으로 이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저도 처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우버의 예시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버의 이 논문에서 또 이제 액션론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제 매트릭의 바이어스가 0.1 이하고 여기 마이너스 0.1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래 콜백 액션을 실행해라 인 건데 이게 예측 디플로이먼트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에 대한 게 바이어스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됐을 때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해라 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때 주기적으로 일단 학습은 1시간마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이 액션을 통해서 배포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델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약간 이거는 되게 필요 조건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약간 시간상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언급만 드리면은 집이랑 프로덕션 환경이랑 그 좀 일치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비도 똑같은 거 쓰면 좋고 이제 프라이팬도 똑같은 거 쓰거나 되게 비슷하게 쓰면 좋은데 이건 GPU 인프라 관리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온디맨드 이제 클라우드랑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랑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매출 같은 거는 기록을 잘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거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AutoML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식 관리하면은 이제 모델에 대한 거 학습한 후에 밸리데이션 체크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타블라 데이터랑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게 구성되고 그런 로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된 컴포넌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피처 스토어 여기 있고 모델 밸리데이션 있고 매트릭 여기 다 저장하고 프리딕션 서비스로 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의 글인데 구글도 이제 버전 컨트롤 하면서 데이터셋이나 피처 리포지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피처 스토어에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모델 학습하고 모델 레지스트에 등록하고 배포하고 약간 이런 도표를 하나씩 정리를 잘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컴포넌트를 이해하신 후에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이 정도의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MLOps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머신러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MLOps 자체 공부하고 싶은 경우 학생분들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머신러닝의 기초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MLOps 구축하려고 하면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은 팀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CI/CD나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를 잘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경우 모두 이제 MLOps 기본 강의를 먼저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응님의 MLOps 강의, 그리고 풀스택 딥러닝 강의, 그리고 애저 듣보잡이라고 MLOps 101 강의, 송호연님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실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앤드류 응님 강의는 4개 강의로 구성되는데 현재 아직 모두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개까지만 열려 있고, 제가 2개를 들어봤을 때 기초적인 내용을 잘 다루는 편이고 기본서 느낌입니다. 그리고 TFX 기반 강의라서 TFX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스택 딥러닝 강의는 13주차로 되어 있는데 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 정의, 베이스라인 정하기, MLOps 각종 도구와 트러블 슈팅, AI 윤리, 테스트 디플로이에 대해서 다루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존하는 MLOps 관련 강의 중 제일 추천하고 되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저 듣보잡 강의는 이제 한국분이 한국어로 강의해 주신 건데 분량은 1시간 이내로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애저 기반 MLOps를 잘 알려주고 있어서 먼저 입문하실 때 이걸로 한번 그냥 큰 사이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연님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실무는 한국어 강의인데 여러 MLOps 관련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한국어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토대로 큰 그림 이해한 후에는 문제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면 되는데, 이 제가 링크로 드린 그 두 레포를 보시면은 여기에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MLOps 서비스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그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되게 유익하니까 그런 거 한번 쓱 보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좋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저 MLOps가 저는 굉장히 좀 좋았다는 느낌을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레포 같은 경우는 현재 9K예요. 그래서 스타가 9,000개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테마별로 MLOps 라이브러리가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는 거는 머신러닝 시스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 디자인 패턴을 보고 서빙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QA 패턴은 어떻게 있는지, 트레이닝 패턴 뭐가 있는지, 오퍼레이션 패턴, 라이프 사이클 패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라서 툴에 대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 디자인 패턴을 한번 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LOps 플랫폼이 각 여러 회사에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리프트, 도어대시, 페이스북 거 있으니까 제가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유즈 케이스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MLOps 논문은 우버 거가 굉장히 좋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나왔던 이 프랙셔널 가이드 투 MLOps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슈퍼브 AI에서 실리콘밸리 MLOps라는 그 페이퍼도 나왔는데 그 번역 자료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지식을 정리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추천 사이트 말씀드리면 mlba.mlopsop스.org 있는데 여기에 진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사이트 보시면은 자료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MLOps KR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MLOps라는 방이 있으니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스터디 글 올리셔서 스터디 꾸려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같은 경우도 한번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MLOps라고 검색하면 아직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머신러닝 인프라나 머신러닝 플랫폼 개발자라고 검색을 하면은 채용 공고가 걸리니까 좀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ML 엔지니어나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향후 2, 3년 내로 조금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되게 긴 내용이었는데 MLOps는 ML 더하기 DevOps, Ops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기 위한 여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지금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요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발표했는데 참고자료 되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 뒤에 자료는 참고자료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